그럼 이제 우리가 사는 과정을 약간 설명을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몸과 마음이 이건 나를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이게 이제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니까 안이비설신이라는 감각 기능이 생겨나고 거기에 의가 있어가지고 자의하면서부터 이제 육내입처, 외입처, 그래서 육입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작용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삼사화합 촉이 일어나고, 촉하면 경험 또는 느낌이라고 하는 수가 생겨나고, 수는 여기 이제 마음의 부분은 이제 안 적었습니다만은 윗야나가 찌따로 상변화하면서 오염된 찌따 해가지고선 가래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 내적인 상이 개입을 한다. 이랬고, 그러면은 이제 찌따가 행위하는 거,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 그랬을 때 행위를 통해서 다시 마음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을 큰 틀로 본 거죠. 이건 만들어진 마음은 죽기 전까지는 하여간 이 몸과 마음으로 이 나에 가서 계속 쌓이면서 내가 변화해 가는 거죠. 이랬을 때 아까 시간에 처음에 뭘 했느냐 하면은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온이 뭐냐? 이럴 때 이제 오온을 한번 찾아본 거죠. 그리고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색 이렇게 됐고요. 색온. 그 다음에 색에 대해서 만호가 자의하고 삼사화합 촉하면 수라는 이제 경험이 완성돼서 느낌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수가 됐고요. 이 수가 그러니까 경험한 것, 느껴진 것에 대해서 찢다가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찢다가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한다 하는 요 부분을 하여간 행위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냥 경험한 것 그대로를 놓고 우리가 행위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못하다 그랬죠. 내 마음속 저 깊은 데에 있는 어떤 잠재된 성향들이 딱 작용을 해가지고 개입을 해가지고선 경험된 것을 경험된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지 않고 왜곡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때에 이제 이 내적으로 작용하는 거 요거를 싼냐라고 했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식이 생겨났다. 그러면 12연기로 또는 마음의 전개로 삶의 전개로 우리가 계속 그려내는 요 반복순환되는 고리의 구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은 이제 우리 이해를 하기로 하자고요. 반복순환되는 고리의 구조. 그러니까 식과 명색에서부터 시작해서 12연기의 그 생까지를 놓고 계속 이렇게 반복순환을 하죠. 반복순환을 한다. 그럼 이 반복순환 구조 안에서 오온이라는 것이 찾아지더라. 그래서 오온, 색, 수, 상, 행, 식 요거를 아까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설명을 드렸죠. 대원법부님 색수상행식 오온이 그냥 위치적으로는 어떻다라고 좀 대략적인 이해가 되시나요? 네, 배웠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와 왜냐면 어제 질문 드린 순차적이 아니고 동시적이다 하는 설명을 좀 더 부가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예. 이런 거죠, 일단 이제 요렇게 전개되는 과정은 보니까 색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 마음 이렇게 봐야죠.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또는 내 마음이 색을 대상으로 감각해 드린다. 자의하는 거죠. 감각해 드리면 자의된 상태에 과거가 개입하는 삼사화합 촉이 일어나고 그러면 과거와 현재가 만나야만 거기서 경험이 완성되고 느낌이 생겨난다.
하는 게 수잖아요. 그리고 이 수가 행위로 나아가는데 그 중간에 내적인 것이 개입을 한다. 상나가정에 의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는 무명과 행위 개입한다. 뭐 이렇게 얘가 설명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행위까지를 하면 이 대상에 대해서 작의해서 쭉 행위까지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내가 알았어, 내가 알아라고 말하는 그 알미 생겨난다. 이렇게 되니까 순서적으로는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생겨나죠. 그러면 하여간 요거 전체를 다 합해가지고 몸과 마음으로 나를 잡는 오치연 이렇게 말하는 거가 되겠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만호가 단말을 감각해드리면 만호가 윈냐나로 상변화하잖아요. 요거를 전체적인 마음의 전개를 못 보면 이쪽에 이런 윈냐나가 생겨난다. 이런 윈냐나가 생겨난다 하는 것을 못 보면 어떻게 좀 얘기를 하냐 하면은 색이 있으면 색 다음에 식 윈냐나가 생겨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식 다음에 촉하고 수상 행을 하는 건데 왜 오온에서는 순서를 색, 식, 수상, 행이라고 안 하고 색, 수상, 행, 식이라고 할까? 요렇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자 중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특히요 행위를 조건으로 마음이 생겨나는 현상까지를 파악해서 보니까 태어남이라고 하는 거 오온에 나타남 그것이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은 그냥 이 몸과 마음의 어떤 뭐 주체적인 거라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색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상, 행해서 식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제 순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여간 순서적으로 생겨난다 해서 계기라고 표현을 하죠. 계기성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계기적인 발생. 그러는데 문제는 이게 부처님 정도 되면 부처님은 예를 들어 그러시거든요. 나는 자각적으로 느끼고 자각적으로 내적 작용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내적 작용을 자각하고 또 자각적으로 행위한다. 부처님은 그러거든요. 경전에 보면 몇 군데에서 사리푸타 존자에 대해서도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리푸타 존자는 자각적으로 느끼고 자각적으로 상하고 자각적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자각적으로 의도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거든요. 거기에서는 이건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제 생각 일으킴이라고 하는 위닦가라는 것을 놓고, 자각적으로 느끼고, 자각적으로 내적 과정을 거치고, 자각적으로 위닦가. 생각이 일으킨 생각, 이렇게 말하죠. 생각 일으킴을 자각적으로 한다. 요렇게 이제 설명하는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이걸 자각적으로 느꼈고 자각적으로 내적 과정을 했고 자각적으로 생각을 일으켰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어떤 이 순위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발생도 하면서 각각이 자각되었다라고 할 때 이것을 동시라고 보는 건 어려울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수준에 가지 못한 우리들 수준에서는 느끼는 때하고 행위하는 때하고가 차이가 있으면 좋죠. 잘 못하죠. 이게 분석을 해보면은 분명히 순서적으로 설명이 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삶의 과정은 그렇게 시간적으로 그 차이를 두고 행해지지 않는다. 동시에 행해지는 것이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요건 이제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순서를 갖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말할 때 요거를 구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삶의 과정은 그러니까 계기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구기성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물론 이제
수행을 하면, 아마도 제 생각에 수행을 하면은 요 구기성은 차츰차츰 희박해질 것으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잘 하는 말로도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면 이 화가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어하자. 이렇게 말할 때, 동시에 그러니까 일어나는 즉시 알아차려가지고 제어하는 거지만, 일단 그러니까 일어났다, 화가. 그리고 그것이 제어했다라고 하는 요때에 과연 그게, 구기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적으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동시에 되는 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계기적이면서 구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오늘 수업에서는 첫 번째 그림, 요 반복순환의 고리 구조를 중심에 둔 12연기, 요걸 가지고 마음이 전개되는 과정, 삶이 전개되는 과정, 12연기, 업까지를 이제 먼저 시간에 알아본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 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만은, 오온이, 그저 조견온 개공이다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오온이 무엇냐라고 할 때, 오온은 바로 이러한 우리 삶의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물질인 색, 대상인 색에다가, 이런 전개 과정에서 수상, 그리고 사라는 개념에서 행, 그리고 행의 결과로 생겨나는 마음, 식, 이렇게 해서 오온이 정의된다. 그리고 이 전체가 다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나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다섯 가지 쌓임에 대해서 집착함이 있다라고 하는 오치온, 이것이 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오치온, 오온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동일한 그림을 놓고 부처님은 음식 또는 자양분이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정의됐었죠.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생존하려는 중생들을 도와주는 4가지 음식이 있다. 이래가지고 도와준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12연기라고 하는 속박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생으로서 살아가게끔 윤회의 삶을 반복하게끔 붙잡아내는 거, 그런 것으로 이제 4가지를 말했는데, 그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이 4가지, 그러니까 사식은 가래가 근원이며 가래로부터 일어나고 가래로부터 생기며 가래로부터 발생한다 이래가지고 4가지가 모두 가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4가지를 딱 지켜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된 거죠. 첫째로는 단식이라고 말을 했는데,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덩어리진 음식이다라는 말이었단 말이죠. 덩어리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냐라고 보니까 물질이라는 것이 아까 설명드렸죠. 요 촉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4대와 지수화풍 4대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 4대 소조,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죠. 그러나 촉을 제외한 안입이 설신과 색성향 미, 요 9가지는 전체가 다 4대 소조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질이라고 말할 때는 4대와 4대 소조인데, 4대라고 하는 것은 촉에만 색성향 미촉의 촉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촉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모두 4대 소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럼 4대 소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요 요소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 모여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달리 말하면 덩어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덩어리.
그래서 요 단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4대를 제외한 그 물질이 그 중생으로서의 우리 삶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물질인 덩어리된 음식은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으로도 살고 몸을 토대로 또 이런 그 일련의 과정, 행위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살기 때문에 음식이다, 자양분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몸을 유지해주는 음식도 필요하다. 이것을 거친 물질식 이렇게 이제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몸과는 별개로 이제부터 대상을 감각해가지고 행위하는 이러한 삶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보니까 결국은 안입이설신과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이 물질에 대해서 만호가 작의함으로, 즉 만호가 작의해서 감각해드리는 데부터 삶이 시작되더라. 이럴 때에 안입이설신, 색성향 미촉 요 관계가 각각이 내입처가 외입처라고 하는 물질을 받아들이는 요 감각하는 것을 미세한 물질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단식 중에 미세한 거 이렇게 이제 음식 한 가지를 말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촉식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죠. 아마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자, 단식을 두 가지로 말할 때, 한 가지, 몸을 유지하는 단식, 열심히 밥을 먹으면 이 몸을 유지시켜주잖아요. 그 다음에 미세한 물질식으로 감각을 하면, 감각작용의 결과로 하여간, 현재 감각하는 이 삶이 시작이 되죠. 이 삶이 이제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이 미세한 물질의 자양분을 취하면 삶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현재 감각한 상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 현재 감각된 상태에 과거가 개입하는 것, 즉 3사화합 촉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이 3사화합 촉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감각해드리는 것만큼이나 우리 삶에 중요한 비중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삶을 유지하는 하나의 자양분, 음식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건데, 이 촉이라고 하는 음식은 무엇을 만들어내냐 하면 경험을 완성시킨다. 그래서 느낌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앞 시간에서 이건 설명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느낌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 느낌에 싼냐가 개입도 하지만 일단은 그 느낀 것을 대상으로 행위하게 되는데, 행위라고 하는 걸 보면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더라. 그런데 몸과 말의 행위라는 것은 만호가 내 마음속으로 마음이 어떤 행위를 하고 나면 마음의 행위가 몸과 말로 드러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만호의 행위. 만호가 행위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호 산제따나라 그래서 의사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의사식이라고 하는 거가 또 우리 삶을, 중생으로서의 내 삶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한 가지 변수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랬을 때 이제 요 행위, 만호산제따나를 잘 들여다보면 이 행위의 원인이 되는 가래, 찌따를 또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제 그렇게 하면 결국 행위라는 것은 행위의 결과로는 이제 윈냐나 식이 생겨나죠. 식이 생겨나가지고 가서 쌓이는. 그랬을 때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생겨나는 식은 뭐 오늘 굉장히 많이 반복하는 거죠. 결국은 이 색에 대한 만호의 자의, 그래서 감각해드리는 데부터 감각해서 삼사화합 촉하고 수상행, 수상사를 거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내가 아무개를 보고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행위했습니다. 라는 하나의 사건을 아는 거, 그 사건에 대한 알미, 식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그리고 이 식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그러한 사건의, 즉 이 하나의 사건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아까 스님 질문하신 거지만 이 색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놓고 작의 촉 수상사 한 거잖아요. 작의 촉 수상사 5가지를 명색이라고 하는 거니까, 명이라고 하니까 색하고 붙여가지고 명색, 즉 식이라고 하는 것은 명색에 대한 알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을 철저히 알면 명색을 철저히 알게 됩니다. 이렇게까지를 아까 시간에 설명드리고 신 거죠. 아까 법의 자양분 그런. 거기 이제 법의 자양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법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순서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삶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결국은 요 자리죠.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거, 이 내적 과정을 잘못 밟아서, 즉, 상나과정이라는 전도된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12연기로 말하면 무명과 행, 2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탐진치가 일어나잖아요. 탐진치가 일어나서 찌따를 오염시키면 가래가 된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 가래에 의해서 오염된 대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어떤 식의 행위를 하게 되느냐라고 보니까 행위는 가래를 원인으로 하고 가래는 싼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탐진치의 조건 지어져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탐진치가 엄청 많이 생겨나면 엄청 많이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행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탐진치가 좀 줄어들면 좀 줄어든 대로의 행위를 하게 될 거고요. 뭐 그렇게 이제 몸과 말과 만으로서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런데 하여간 이 행위의 바탕에는 무엇가 있느냐라고 들여다보니까 싼냐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더라. 싼냐가 작용해서 탐진치를 일으키는데 얼마만큼의 탐진치를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렇게 놓고 이제 요 그림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그림 중에 사식과 연계해서 이해하는 세계관이라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일단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결국은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색성향 미촉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이거나 들리거나 냄새 맡아지거나 맛보아지거나 감각되는 이런 물질적인 세상에서 눈, 귀, 코, 혀, 몸으로 감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이럴 때 이제 색성향 미촉 요거를 외적인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로 까마구나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까마구나 해서 이제 외적인 대상. 그런데 사실은 요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색성향 미촉 요거거든요. 단순히 이제 요런 하나의 그냥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옛날에 글을 하나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 글을 한번 좀 간단히 읽어보고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제목이 불교의 세계관인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는 이렇게 현실적인 세상입니다. 인데, 제가 출가한 곳인 반야라마를 3년 가까이 만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한 법우님께서 삶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늘 말하는 대로 공간적으로는 삼천 대천세계를 무대로, 시간적으로는 전생, 금생, 내생의 3세에 걸쳐 살아가는 것이 삶이고 삶의 영역이라고 하였습니다. 법우님께서는 삼천 대천세계를 물었고, 저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를 하나의 세상으로 하여 10억 개의 세상이 있는 것을 삼천 대천세계라고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법우님은 다시 색계나 무색계의 실제 여부에 대해 물었습니다.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 즉 내적인 세상이 아니냐는 것이었지요. 저는 불교적 세계관을 자칫 허구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잘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라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상상 속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나, 자기 존재, 오취온이 물질, 지수화풍 4대와 4대로 구성된 것, 적인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본질성의 문제, 무와 이전에 누구도 자기의 현재, 삶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관련할 때 나의 삶은 몇 가지의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삶, 즉 행위, 업, 마음을 원인으로 하는 행위가 욕망에 구속되어 있을 때 욕망을 조건으로 하는 삶을 욕계 중생으로의 삶이 됩니다. 이때 그 삶의 토전은 욕계 세상입니다. 그런데 수행을 통해 초선을 성취하면 욕계 세상을 벗어나 색계 세상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물질을 덮고 있는 욕망을 걷어내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4성까지의 삶은 색계 중생으로의 삶이고 그 삶의 터전으로서의 색계 세상입니다.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나와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에만 구속된 삶인 것입니다. 수행의 방향을 물질에 대한 인식과 물질에 의한 죄악을 초월하는 무색계로 향하게 하면 제4선을 넘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색계에서의 구속조건이던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주체로서의 마음에서는 벗어나지 못하여 나라고 하는 견해, 유신견해는 구속되어 살아가는 삶인 것인데 바로 무색계 중생, 물질의 구속에서 벗어났으므로 무색계, 나라는 견해로 살아가기에 중생, 의로의 삶이고 그 삶의 터전은 무색계 세상입니다. 색계 세상에서든 무색계 세상에서든 윗바사나 수행, 지혜로서 조건 지어진 것들의 무상고 무화를 관찰함을 하면 자기 존재를 구성하는 색수상 행식의 오온이 모두 본질적 존재가 아니라 조건 지어진 것인 줄 알게 됩니다. 그 중에는 마음에 해당하는 식조차도 포함됩니다. 그때 조건 지어진 것이므로 변하기 마련인 것에 대해 집착하여 나라고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마음이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하면 해탈한 줄 알고 해탈에서 벗어난 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관한 경에서 부처님은 어떠한 곳에도 무색계는 있다, 어떠한 곳에도 존재의 소멸은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욕계 세상으로도 색계 세상으로도 무색계 세상으로도 그리고 존재의 소멸을 통한 벗어남까지도 함께함을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색계 무색계 세상이 마음속에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삶의 터전인 이 세상이 조건에 따라서 욕계로도 색계로도 무색계로도 형성되는 것이니 물질로 된 이 세상 자체의 양태 변화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상상적으로 존재하는 허구가 아니라 내 삶의 터전인 이 세상이 그대로 나에 의한 조건 부여에 따라 욕계도 되고 색계도 되고 무색계도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인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는 이렇게 현실적인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이 10억 개나 되는 삼천 대천 세계를 공간적 무대로 해탈 이전에 나는 윤회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회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랬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내 앞에 색성향 미촉이라는 외적 대상이 그냥 이 세상으로 펼쳐져 있거든요.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만호가 안입이 설신 5가지 감각 기능을 가지고 바깥 세상을 감각해 가면서 그래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 마음 상태가 자거할 때 어떻게 자거를 하나, 청정하게 자거하느냐 아니면 좀 오염되게 자거하느냐에 따라서 바깥 세상을 감각해 드리는데 좀 다르게 감각하게 되고 그렇게 감각해 드린 상태에서 이제 경험이 완성되면 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행위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 가운데에 쌌냐? 상이라고 하는 거. 내 마음 내적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내가 경험한 요 세상을 왜곡시킨다라는 거예요. 왜곡하는 만큼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내 찌따를 오염시킴으로써 행위가 달라지는데 내 행위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행위에 대한 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그냥 펼쳐져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자의를 해서 느끼고 내적 과정이 개입해서 행위하느냐, 행위하고서 마음이 생겨나느냐. 요걸 놓고 부처님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셔요. 요 경전 하나를 간단한 걸 하나 좀 볼게요. 요게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존재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존재라고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도대체 어떻게 존재가 있게 됩니까? 아난다여 욕계의 과보를 가져오는 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욕계의 존재를 청명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여 이처럼 업은 들판이고 아르마리는 씨앗이고 가래는 수분이다. 중생들은 무명의 장애로 덮이고 가래의 족쇄에 개박되어 저열한 개, 즉 욕계의 아르마리를 확립한다. 이와 같이 내생에 다시 존재하게 된다. 아난다여 이러한 것이 존재이다. 똑같은 얘기를 색계의 과보를 가져오는 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색계의 존재를 천명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고요. 또 무색계의 과보를 가져오는 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색계의 존재를 천명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참 좀 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우리 이제 내적 과정, 상이라는 것을 일단 좀 덮어두고 한번 볼까요? 요거 내적 과정을 덮어두고 이런 거 없다라고 치면 그냥 만호가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서 보이는 대로 세상을 감각해 드리고 감각해 드리면 과거가 개입해가지고 삼사화합 촉이 일어날 거고 삼사화합 촉하면 이제 거기서 경험이 완성돼서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요 경험된 것을 가지고 경험된 데 대해서 찢다가 뭔가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거죠. 그러면 행위의 결과로 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아는 식이 생겨나는 거죠. 요게 그냥 오온이 색수상행식 오온이 살아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참 엉뚱한 놈이 하나가 생겨나죠. 뭐냐 하면 이 행위를 그냥 찢다가 행위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게 행위를 구분 짓는 놈이 생기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가래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 탐진치가 그냥 탐진치 하나 요래 있는 게 아니라 이 탐진치라는 곳이 사실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그냥 무지하게 탐진치가 강해가지고 지옥 가는 놈도 있고 탐진치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착하게 사는데 아직까지 내가 어리석음이 좀 남아서 그래도 내가 중생으로 살지? 뭐 이렇게 높은 하늘에 사는 사람도 있죠. 이 탐진치의 수준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탐진치의 수준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정해지느냐 하면 상이라고도 하고 싼냐라고도 하는 이 내 마음 깊은 저 안에 있는 내적 과정에서. 그죠? 내적 과정이 상나 과정에 도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일 때 탐진치가 생겨나는데 이 상나 과정이 어느 정도냐 강력하게 나는 아따마냐 이렇게 붙잡고 사느냐 아니면 많이 털어냈지만 아직까지 해탈까지는 못 갔느냐 뭐 이런 내적 과정 싼냐의 수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싼냐의 수준 차이에 따라서 탐진치의 수준 차이가 생기고 탐진치의 수준이 달라지는 데 따라서 찢다의 오염이 달라지는 거죠. 찢다의 오염 상태가 달라지는 만큼 행위가 달라지는데 행위가 달라지는 요 다른 정도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존재경에서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욕계의 과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가 탐진치의 오염 상태가 좀 심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욕계라고 부르는 어떤 삶의 수준의 식을 확립한다 라고 말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욕계의 과보를 가져오는 행위를 통해서 욕계의 식을 확립하면 욕계에서의 삶이 이루어져요. 자, 요거 요 교재의 뒷장 한번 보세요. 요 교재의 뒷장. 사식과 연계에서 이해하는 세계관의 뒷장 보시면은 오온, 사식, 사념처의 관계 요래되어 있거든요. 그 중간 박스에 있는 그 경전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 비구들이요, 만일 덩어리진 음식, 촉식, 의사식, 식식에 대한 탐욕이 있고 즐김이 있고 가래가 있으면, 요 얘기죠. 가래가 있으면, 탐진치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난 거죠. 가래가 있으면 거기서 식이 확립되고 증대된다. 이 식이 확립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이 확립되고 증대되는 곳에 명색이 출현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식이 확립되면 여기에 명색이 출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명색이 나타나면 명색하고 식이 합해지면 뭐예요? 명색과 식이 합해지면 이게 바로 오치온인 나잖아요. 나의 존재잖아요. 그러면 욕계의 과보를 초래하는 행위를 통해서 욕계의 식이 확립되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상태의 삶을 사는 나가 되느냐 하면 뭐 그대로 식과 명색이 욕계에 해당하니까 욕계 세상이라고 불리는 어떤 삶의 수준을 살게 된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의 똑같이 한 번 더 하면 경에서는 그랬어요. 두 번째로
색계의 과보를 가져오는 행위, 색계의 행위를 가져오는 행위를 통해서도 식이 확립한다. 이랬거든요. 그거는 탐진치가 욕계 세상에 태어날 수준보다는 줄어들어가지고, 현저히 줄어들어가지고, 색계라고 분류되는, 약간 색계가 뭔지는 아직 몰라도, 하여간 욕계라는 것도 있고, 색계라고 하는 색계의 세상에 해당하는 과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색계 세상에 식이 확립하고, 식이 확립되면 명색이 나타나고, 그래서 또 색계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있다, 이런 얘기죠. 똑같은 이야기가 무색계라고도 이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세상을 부처님이 소개를 하면서 나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 행위가 탐진치에 얼마만큼 오염이 되었느냐. 그래서 오염된 행위 정도에 따라서 색계라는 세상에서도 살 수가 있고, 욕계에서도 살 수가 있고, 색계에서도 살 수가 있고, 무색계에서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여기서 보면 요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니까 싼냐라는 데서 왔단 말이에요. 내적 과정, 상. 그런데 이 탐진치가 보니까 이렇게 욕계 수준의 탐진치도 있고, 색계 수준의 탐진치도 있고, 무색계 수준의 탐진치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탐진치의 수준, 달리 말하면 탐진치를 결정하는 싼냐의 수준, 요 수준에 따라서 세상은 욕계라고도 분류가 되고, 색계라고도 분류가 되고, 무색계라고도 분류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죠. 이런 이해 가운데 다시 그림의 앞장으로 돌아오면, 자, 사식과 연계에서 이해하는 세계관 이렇게 놓고서 이 오른쪽을 보면, 자, 그림의 오른쪽이요. 그림의 오른쪽에 보면은 식식에서부터 단식, 촉식, 의사식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네 가지 음식을 그려놨죠. 요 네 가지 음식이 표현이 오래된 거지만 달리 말하면은 결국 마음의 정계고 삶의 정계고 12연기죠. 요 말 이해되나요, 여러분? 요게 그대로 12연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를 음식이라는 측면으로 다르게 그려놓은 거죠. 음식을 이해하면 요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보면 결국 싼냐라고 하는 내적 과정이 찢다를 가래로 만든단 말이에요. 따나. 그런데 요 가래가, 즉 탐진치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보면 욕계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는 수준의 싼냐도 있고, 색계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는 수준의 싼냐도 있고, 무색계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는 수준의 싼냐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금방 본 거죠. 그리고 나면 싼냐는 그렇게 이제 여러 단계로 그 수준 지어 가는데, 이 싼냐를 가지고 만드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세상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보니까 사실 이거는 별게 아닌 거라.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처음에 단식이라고 말하면서 색성향 미척, 요거를 그대로 외적 대상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눈, 귀, 코, 요 몸을 통해서 이렇게 감각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죠. 그냥 이 세상이 색성향 미척으로 있을 뿐이에요. 요거를 외적 대상, 까마구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림의 맨 밑에 보면은 미세한 물질식 밑에 까마구나 외적 대상이라고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 그냥 세상은 외적 대상으로 있을 뿐인데, 이 세상이 내 안에 있는 내 내적인 이 싼냐의 수준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냥 동일한 것으로 이 펼쳐져 있는 세상이 욕계 세상으로도 되고, 색계 세상으로도 되고, 무색계 세상으로도 된다. 그냥 세상은 세상일 뿐이다.
이 세상을 감각해가지고 수상사 해가지고선 내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면 내적 과정인 싼냐의 수준에 따라서 싼냐가 탐진치를 많이 일으키면 욕계 세상을 만들어서 사는 것이고 상당히 탐진치를 줄이면 색계 세상을 만들어서 사는 것이고 더 많이 줄이면 무색계 세상을 만들어서 사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그냥 물질에 불과한 이 세상을 내가 내적인 작용에 의해서 욕계로도 색계로도 무색계로도 만들어서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요 얘기를 조금 다르게 보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나예요. 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이 얘기를 놓고 보면 여기에 싼냐라는 것이 하나 개입을 해가지고 내가 바깥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살더라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보면은 이 싼냐는 기본적으로 탐진치 이렇게 말이 되겠죠. 요 탐진치 조금 다르게 표현하니까 바깥 세상에 대한 욕탐 요것을 좀 제일 표면화된 탐진치로 간주를 하고요. 이렇게 보면 내가 세상을 감각해가면서 살아가는데 관계하는 곳이 세 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이라는 곳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이 혼자가 아니라 몸과 함께 세상을 감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또 하나가 이 욕이라고 하는 거, 이 외적 대상에 대해서 욕탐을 일으키는 요것도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인 나한테 그냥 내 내적인 것으로, 내 내적인 싼냐, 내적에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한 가지 하면서 쫓아와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내가, 제일 위에다가 마음, 이렇게 놓을까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보면은 마음이 그래도 어찌 요 마음만 가지고 나인체 할까? 몸이 함께 있어야지. 요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로, 나를 구성해서 사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또 우리가 요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수준의 삶이라는 게 어떠냐 하면은 여기에 이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이라고 하는 거. 요건 내 거 해야지. 요거는 내가 갖고 싶어. 요거를 그대로 나의 일부인 양 붙잡고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내 거 하고 싶은 거지 요렇게 세 가지로 사실은 나를 구성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요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마음과 몸이 욕탐까지를 합해가지고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 요런 세상을 우리가 욕계, 요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냥 보이는 거 좋은 건 다 내 거 하고 싶고 좋은 것만 듣고 싶고 좋은 냄새만 맡고 싶고 이래가면서 사는 거죠. 요게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까지도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수행을 좀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딱 사념초 수행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최초로 올라가는 데가 욕을 까마라고 하죠. 이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 까마를 제거하고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초선에 올라가잖아요. 그 초선에 올라가는 상태가 어떻게 정의돼요? 요 까마를 제거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 마음이 몸과 더불어서 요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까지도 나라고 생각하고 좋은 건 다 가지려고 요런 삶에서 수행을 통해서 까마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나면 이제는 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게 되나요? 이 마음이 이 몸과 더불어서 요거 몸이라는 거 요때 이제 물질인 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물질인 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몸만을 나라고 생각하고 몸에는 구속되어서 사는 거. 요렇게 말하는 요런 세상을 색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수행이 더 깊어지면 수행이 더 많이 올라가면 이제 제4선까지 올라가고서도 사마디를 더 심화시키면은 그 다음 상태가 예를 들어 공무변처 이렇게 되는데 공무변처라고 하는 세상은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물질에 대한 인식을 소멸하고 물질에 대한 부딪힘이 소멸되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인식을 초월하고 물질에 대한 거리낌을 소멸하고 이렇게 그 공무변처가 정의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물질로 된 거, 밖에 있는 모든 거, 내 몸 이런 물질로 된 것에 대한 인식 자체를 초월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색계 세상을 살 때는 이 마음이 그래도 욕심은 없어도 요 몸까지는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이다 라고 정의됐다면 이제 마음만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세상, 요 세상을 물질에 대한 인식을 초월했다. 물질에 대한 인식을 초월한 세상이다 해가지고 무색계 이렇게 불러요. 요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없을 무자를 가지고 물질인 색이 없다. 그래서 요 무색계 세상은 몸은 없이 마음만으로 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 오온 가운데 색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상행식 4가지 온만을 가지고 존재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틀렸어요. 경전에서는 분명히 몸, 즉 물질에 대해서 인식을 초월할 뿐이에요. 인식을 초월하고 이 물질로 인한 거리낌, 방해됨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경지를 말하지 물질 자체가 없는 세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치온,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집착할 때를 자기 존재라고 하는데 물질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존재에서 벗어나는 게 되거든요. 근데 무색계 세상이 존재에서 벗어난 세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좀 명확하게, 분명하게 여러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고요. 그저께 제가 우리 카페에다가 경전상에서 무색계 세상이 몸이 없는 세상이 아니다. 실제로는 몸, 안입이 설친 색성향 미촉이 다 있는데 다만 인식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경전을 다 이제 소개해 놨거든요. 나중에 제가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하여간 세상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자고요. 나라고 하는 것이 마음, 몸, 그리고 외적 세상에 대한 욕탐까지도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씩 그 구속을 줄여나가는 이렇게 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그림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외적 대상인 까마구나가 선으로 연결돼서 그냥 세상은 세상으로 있을 뿐인데 이 세상을 그 오른쪽에 있는 싼냐에 의해서 싼냐가 어떻게 구분됐나요? 제일 아래쪽에는 까마싼냐, 즉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의 싼냐 그렇게 된 거죠. 까마싼냐 보셨죠? 까마싼냐가 작용하는 때에는 동일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이 그대로 욕계 세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욕계 세상 자체도 지옥도 있고 축생, 악이, 인간 세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욕계지만 그 인간은 잘못 썼네. 인산이라고 썼네. 욕계 세상에서도 그래도 인간보다 훨씬 행복한 세상, 하늘 세상이 있어요. 그 하늘 세상은 아래서부터 보면 4대 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6가지 세상이 있는데 요 6가지 하늘은 하늘나라는 하늘나라인데 아직도 이 세상은 외적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 대한 욕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대 왕천이 됐든 타화자재천이 됐든 이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은요, 신이죠. 대화라고 하는. 이 신들은 어찌 보면 우리하고 똑같이 그냥 밖에 보이는 것 중에 좋은 건 다 지꺼 하고 싶고, 들리는 것 중에 좋은 건 다 지꺼 하고 싶고, 요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갖고 싶은 것 중에 하나밖에 못 갖는다면 하늘 세상의 신들은 예를 들어 말하자면 4대 왕천에서는 한 40개쯤 갖고 33천에 가면 한 50개쯤 갖고 타화자재천쯤 올라가면 100개 갖고 이런 식으로 갖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충족 정도가 높아가는 행복한 세상 이렇게 정의되거든요. 물론 이게 불교적으로 말할 때 아주 행복한 세상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갖고 싶은 걸 다 갖는다 그래도 이런 외적 대상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수준 낮은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간에 비하면 훨씬 높은 행복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낮은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거보다 위에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욕이라는 거 까마를 제거하고 나면 도착하는 세상이 이제 욕계 세상이 됩니다. 색계 세상이 됩니다. 욕계를 벗어나서. 그래서 그 색계 세상은 세상이 달라져서 색계 세상인 게 아니고 그냥 세상은 그대로 동일한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내 내면의 싼냐가 내 싼냐의 수준이 이제 까마 싼냐를 완전히 제거하고 이제 더 이상 외적인 대상에 대해서 그 욕탐을 일으키는 낮은 수준의 싼냐로부터 넘어서 가지고 아직까지 몸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 거에 구속은 받지만 그 자체를 그러니까 물질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물질의 인식 가운데에서 살아는 가지만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으로는 벗어난 이제 그러한 싼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대로 색계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색계 세상은 초선의 싼냐, 제2선의 싼냐, 제3선의 싼냐, 제4선의 싼냐 요 각각의 그 바로 밑에 보면 작은 박스에서 빠다경 해가지고요. 초선 이후에는 고유한 싼냐를 가진 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초선을 구성하는 싼냐, 초선의 싼냐라고 하는 고유한 내적 과정의 그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2선에 가면 초선의 싼냐는 소멸하고 제2선의 싼냐라고 하는 고유한 싼냐가 생겨나서 제2선의 삶을 사는 것이다.
제3선, 제4선 다 이렇게 고유한 싼냐로서 살아가는 세상이다. 이렇게 정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뭐 동일하게 변함없는 세상이지만 나에 의해서 욕계를 벗어나 색계 세상으로 만들어져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드디어 이제 이 몸이다 또는 물질이다 하는 데 대한 인식까지도 제거하면 드디어 이제 그 물질에 대한 인식을 초월해서 더 이상 물질로부터 구속받지 않는, 물질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수준의 오직 그러니까 물질 또는 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가는 것은 오직 정신적인 측면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이제 무색계 세상이 되죠. 무색계 세상도 역시 고유한 싼냐를 가지고 있어요. 무색계 세상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4개의 세상으로 구성이 되는데 각각마다 공무변처의 싼냐로서 동일한 이 물질 세상을 공무변처 세상으로 만들어서 사는 것. 식무변처의 싼냐로서 동일한 물질 세상을 식무변처의 세상으로 만들어 사는 것. 무소유처의 싼냐로서 동일한 물질 세상을 무소유처의 세상으로 만들어서 사는 것.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비상비비상처는 제가 물음표를 찍어놨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 포타바다경 밑에 있는 거 요 디가니까야 9번경인데요. 이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거로는 이 싼냐라고 하는 것은 저 욕계의 싼냐, 그러니까 까마 싼냐로부터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 무소유처의 싼냐가 싼냐의 궁극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적 과정이 개입하는 세상의 끝은 무소유처인 거라. 그리고 비상비비상처, 이 비상비비상처를 이렇게 쓰거든요. 안일비자 그리고 싼냐를 말하는 상자. 그러니까 싼냐도 아니고 비비상. 싼냐 아닌 것도 아니에요. 비상비비상처 의미가 싼냐도 아니고 싼냐 아닌 것도 아니야. 싼냐가 있다 할 것도 아니고 싼냐가 없다 할 것도 아닌 이런 세상으로 나와요. 뭐 뒤에 이제 좀 보겠지만은 이건 굉장히 설명을 부처님도 좀 많이 유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 그 뽀타바다경에서는 싼냐의 궁극이 무소유처의 싼냐다 이렇게 하시는데 또 이제 다른 경전들에서 보면 비상비비상처의 싼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이건 이제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비상비비상처를 인식하는 거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뒤에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하여간 싼냐라는 것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요 그림에서는 하여간 이거를 보자는 거지요. 12용기를 다르게 말하면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이라는 4개의 음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의사식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알면 따나, 가래를 철저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인데 바로 여기가 사실은 업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업에 관련한 부분 요 자리에는 딴하라는 곳의 그 질을 결정하는 데에 싼냐가 개입을 하잖아요. 싼냐가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탐진치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싼냐와 관계되어 있는 딴하, 그러니까 가래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싼냐가 이렇게 쭉 그림으로 표현이 됐죠. 크게 보면은 욕계의 싼냐, 색계의 싼냐, 무색계의 싼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좀 더 상세히 말하면 까마 쌌냐, 초선에 쌌냐, 제2선에 쌌냐, 제3선에 쌌냐, 제4선에 쌌냐, 공무변처에 쌌냐, 식무변처에 쌌냐, 무소유처에 쌌냐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풀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것이 의미하는 바가 핵심은 요거죠. 핵심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까마구나, 외적 대상, 그냥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색성향 미촉일 뿐이라 이 세상은 그냥 색성향 미촉이 이렇게 각각의 조건 따라서 펼쳐져 있을 뿐이라. 그런데 이 세상을 두고 내가 내 내적인 요 싼냐의 수준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싼냐의 수준 그대로 세상이 욕계 세상, 색계 세상, 무색계 세상으로 1대1로 대응해서 펼쳐지죠. 사실 오늘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 이해하는 거지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제 그 글 적은 걸 읽어드렸지만 사람들은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면은 뭐 세상이라는 게 욕계 세상, 무색계 세상 이러는 게 상상의 세상 아니냐? 당신 그 마음속에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상은 그냥 우리의 삶으로 실제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이 세상을 내 수준을 어디에 맞추느냐, 어느 만큼 내 수준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동일한 요 세상을 욕계로, 욕계 가운데서도 지옥으로 만들어 사느냐, 축생의 세상으로 만드느냐, 악의로 만드느냐, 인간으로 만드느냐, 하늘 세상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한 단계 올라가지고 색계 하늘로 만드느냐, 아니면 더 뛰어 올라서 무색계 하늘로 만들어 사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싼냐. 자, 싼냐의 궁극이 무소위치에 싼냐 그랬잖아요. 그리고 비상비비상체 싼냐, 질문, 물음표를 해놨지만, 하여간 이렇게 해서 싼냐가 이런 중생으로서의 삶에 대응하는 이 영역을 벗어나 버리면, 그때 해탈하는 거죠. 그게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이라고 하는 그 가래를 원인으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자양분으로 유지되는 세상, 즉 12연기가 순환하는 이런 세상에서 벗어나서 해탈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은 저 뒤에서 한 가지 얘기만 좀 더 할게요. 이제 해명스님 질문하신 그 법 얘기하기가 이렇게 어렵네. 대충 하여간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로 기억하신다고 생각하고 또 계속 위에다가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것을 부처님은 12연기라고 하는 하나의 틀로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틀로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그리고 업이라는 게 그 틀 가운데 하나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랬을 때 그것을 좀 단순화해서 보니까 색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 수라는 과정, 상이라는 과정, 아까 이쪽에 이제 행이라고 하는 과정, 그리고 행에서 식이 생겨나는 과정, 이래서 오온으로, 그죠? 요 12연기 요거를 단순화시켜서 보니까 오온으로 설명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요 오온으로 설명한 거를 또 좀 달리 묶어보니까 이제 어떤 것을 자양분으로 12연기를 반복하면서 사느냐? 이랬을 때 오늘 공부 중요한 거 한 거죠. 4가지 음식 또는 4가지 자양분. 사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사식이 어떻게 되나요? 자, 이 오온 중에 색이라고 하는 부분을 뭐라고 했어요? 덩어리진 음식해서 단식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 단식을 몸을 유지하는 덩어리진 음식하고 이 감각작용을 시작하는 덩어리진 음식하고 이렇게 거친 거, 미세한 거 이렇고요. 그 다음에 촉식에 의해서 과거와 현재가 만남으로써 촉식에 의해서 수가 생겨나는 요 부분도 촉식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나면 상으로부터 행까지, 요거 우리 달리 말하면 대학 수준으로 업을 설명하는 이 3단계의 업, 그죠? 그래서 윈냐나의 조건 지어진 찌따를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달리 말하면 12연기적으로 1번 무명, 2번 식, 8번 애, 9번 취, 요 4개의 지분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요렇게 이제 업을 설명했잖아요.
그 업을 설명한 요 자리에서 의사식이라는 게 뭐였어요? 이 행위의 제일 기본이 되는 만어의 행위. 만어 산제따나를 의사식으로 놨죠. 그래서 네 가지 음식의 세 번째인 이 의사식으로서 이 업과 관련된 한 무더기를 단위 지어가지고 설명한 거죠. 그리고 나면 식식으로는 어떻게 돼요? 유에서부터 식이 생겨나서 쌓이는 생노사, 요 부분까지를 그러니까 식식으로 나타냈다라고 보면 결국은 12연기, 그러니까 마음의 전개를 삶의 전개로 좀 풀어서 그것을 12연기라고 하는 괴로움의 발생 과정으로 부처님이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조금 압축해서 보니까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으로 설명이 되고 그 오온을 우리를 중생으로 묶어두는 요런 개념을 적용해서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요런 네 가지 음식이란 개념으로 보니까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 색은 단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고 수는 촉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고 상과 행은 묶어가지고 의사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식은 그대로 식식으로 표현을 했다. 식과 명색. 요렇게 이제 오온과 사식이 정리가 되죠. 12연기 하나의 틀에서. 근데 요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문제는 그거잖아요. 이 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팔정도하고 이제 연결지어서 설명해야 되는 거를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정도로서 업을 바꾸는 이야기를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이 팔정도 중에 7번째가 정염이란 말이에요. 정염이 뭔가요? 삼마사띠, 다른 싸띠잖아요. 그리고 삼마사띠, 정염은 그대로 그 내용을 보면 사념처를 설명하거든요. 즉 사념처 수행, 신수신법 사념처 수행이 사실 원래는 이 염처죠, 염처. 싸띠를 확립하는, 싸띠라고 하는 내 마음 기능을 강화하는 훈련인데, 그것을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가지를 기준으로 잡아서 내 마음을, 만호를 고기 갖다 놓고 싸띠를 힘있게 하자. 요런 훈련법이거든요. 요런 네 가지로 싸띠의 기준점을 잡았는데, 그 기준점이 신수신법 네 가지잖아요. 자, 신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거죠, 우리가 이제 덩어리진, 단식이라고 말하는 거, 오온으로 보면은 색에 해당하는 거. 여기가 따지면은 이게 몸이죠, 우리가 신념처 해가지고, 몸의 31군데를 보든, 지수화풍을 보든, 호흡을 보든, 요런 거, 다 이 신념처라고 하는 게 이 물질을 영역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념처 중에 신념처가 따지고 보니까, 네 가지 음식으로 설명되는 가운데에 단식, 덩어리진 음식, 요 부분과 관련되는구나. 요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념처잖아요. 수념처라는 거야, 더 볼 것도 없지, 그대로 수가 나와 있죠. 오온의 수잖아요. 요거, 네 가지 음식으로 보자면 촉식과 관계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수념처는 수로서 설명이 되죠. 그 다음에 심념처가 있잖아요. 심념처라는 게 뭔가요? 찢다거든. 심념처 할 때 찢다거든요. 이 찢다라는 게 찢다가 오염된 게 가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요 자리가 찢다거든요. 이 찢다를 기준으로 싸띠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의사식이라고 하는 요 부분. 아까 그 얘기를 했죠? 의사식을 철저히 알면 찢다를 철저히 알게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 여기 오늘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찢다를 기준으로 싸띠를 강화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네 가지 음식으로 보면 요 의사식이라고 하는 요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싹띠를 키우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네 번째가 법념처잖아요. 신수신법, 법. 이제 요 법이라는 건 이제 뭐냐? 법이라는 건 뭐냐라고 보면, 이거죠. 법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 기수에서도 이제 법은 공부를 했지만, 법은 기본적으로, 자, 안입이 설신 의가 있으면, 색성형 미촉 법이 있거든요. 안의 대상이 색이고, 마찬가지로 신의 대상이 촉이고, 만호라는 만호의 대상이 담마, 즉 법이잖아요. 그럼 요 얘기는 뭐냐 하면, 몸에 있는 5가지 기능을 통해서 물질로 된 세상을 감각해 드리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사실 내 밖에 있는 거는 다 물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물질 아니면서 내 세상을 구성하는 것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만호가 대상으로 하는 담마라는 게 있다고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사실은 잘 모르죠. 그냥 뭐 우리가 그냥 기억이다라고 하는 것도 뭐 다.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으로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데, 몸이라는 것은 안입이 설신과 색성향 미촉 요쪽으로 가서 색이고 단식이고 신념처 이렇게 된다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의와 법의 관계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요, 우리가 여기서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색성향 미촉을 제외한 모든 거는 다 법이라.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제가, 어제 점심을 참 맛있게 먹었어. 라고 어제 점심 먹은 그 하나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 요것도 만호의 대상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하고 내 안에 성냄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하면, 요 성냄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요것도 결국은 눈, 귀, 코, 요 몸으로 감각하는 건 아니지만 만호라고 하는 내 마음이 하나의 대상을 감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 요거 아닌 나머지 다, 즉 내 삶에 관계되는 이 모든 것이 법이라. 근데 이 법 중에서 수행을 할 때 느낌이라고 하는 것과 찢다라고 하는 요 2가지. 그러니까 요 영역과 요 영역은 특화해서 수념처, 신념처라고 좀 따로 떼놓고, 요걸 떼놓은 나머지를 법이라고 해서 만호의 대상으로 하자. 요렇게 그 법념처가 정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법에 대한 기본은 뭐가 되느냐? 내 안에서 기억되는 모든 거라는 것은 사실은 이 식과 다르게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감각해서 행위하는 이 일련의 과정, 한 번의 과정을 거칠 때마다 하나의 식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져가지고 쌓였으니까 이 쌓인 것이 그대로 다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 법념처에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요 식이 쌓여 있는, 달리 말하면 기억, 요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법념처의 대상까지를 이제 설명을 했다고 치고, 마무리로 해명스님이 그러면 색성향 미촉은 저런데 법은 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 아까 그 질문을 2번 하셨던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요거 밖으로 있는 물질적인 거를 제외한 이 모든 거가 다 법이에요. 모든 거가 다 법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호가 대상으로 하는 거. 내가
내 안에 어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다라고 이 즐거운 느낌을 만호가 감지했다. 그러면 그 즐거운 느낌, 그것이 만호의 대상인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게 다 법이라. 그리고 신수심법 사념처와 관계지어 말할 때는 그 중에 수와 심과 관련된 부분은 특화해서 빼놓고 나머지, 그러니까 기억으로 되는 거, 요거를 법념처 이렇게 말하죠. 물론 이제 법념처를 말할 때는 이제 사념처에서 뭐 5가지 장애에 대해서 또는 오온에 대해서 또는 유깁에 대해서 사성지에 대해서 칠각지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로 그 법념처를 설명해 주는데 그거는 그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호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를 가지고 사띠를 힘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 속에 수많은 기억이 있지만 그 수많은 기억 중에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주목해. 이래 하면은 맨날 뭐 순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그 대상으로는 그래도 앉아서 바깥쪽으로 가지 않을 거라면 내 안에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5가지 장애라는 것을 생각하자 이러면은 5가지 장애에 대한 기억 요 자체도 법 중에 하나잖아요. 오온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하자. 오온도 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양한 법 가운데 수행에 도움이 되는 기준점으로 5가지인가를 뽑아주면 그게 법념처로 설명되는 5가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스님. 그런데 일단 이렇게 그럼 마치죠. 마치고 스님 그리고 우리 얘기 조금 더 하고요. 그래서 그나저나 병원까지 다녀오셨으면 오늘 몸이 많이 좀 수척해 보이셔서요. 괜찮으세요? 아주 열광을 하세요. 이게 너무 어려운 주제가 돼서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도 쉽질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스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법념처는 이제 사식으로 가면 식식 쪽으로. 그렇죠. 예, 식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같은 질문인데 법의 자양분으로 굴러가는 거는 식식으로. 법의 자양분. 그래 너무 없죠. 법의 자양분이란 말은 없죠.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요 그림 5페이지 그림을 하여간 다 설명을 드리긴 드린 거죠. 아니 이게 제가 요거 그림 그리는데도 며칠이 걸린 거지만 사실은 많이 어려웠던 게 기본적으로 요 주제 자체가 어디에서 본래는 이게 순서를 좀 바꾼 거죠. 법우님께서 저에게 하신 거 테라와다 법석에서 이제 업에 대한 질문하신 거, 그 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끝을 본 거지 뭐. 그러느라고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좀 어려운 공부를 몇 주간 하셨는데, 그래도 뭐 몇 주간 어려우셨다 해도 이 공부가 불교 전체를 보는 토대가 될 거예요. 요거 앞으로 계속 또 질문하시고요. 예, 여기 들어가십시오.